서론 그럼 5분 이성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시의회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처장님, 예, 오전에도 그 기겸 부장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점심 먹으면서 이제 들어보기로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자료나 제보는 접수된 상태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더 자료가 확보되면은 예,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알겠습니다. 예, 기겸 부장이 그 휴가를 갔는지 확인해 달라고 제가 2번을 말씀드렸는데 휴가 갔습니까? 서울 고등에는 물어보니까 그것이 이제 법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답은 줄 수 없다, 이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재판장을 재판이 2번이나 미뤄지고 2주나 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생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국민들이 하루하루가 내란수계가 거리를 활보하는 거 보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생활이라 말씀 못 한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사생활인지. 저는 그 이영섭 대법원장이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할 때 81년 4월이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들려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이영섭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면서 바로 회한과 오역의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사법부를 뭐라고 했냐면요. 그 관청 부자를 쓴 게 아니고 이렇게 부분 부자를 썼어요. 아십니까? 이영섭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한자를 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한 거예요. 당시 그 김정희 재판 관련해서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고 단순 살인죄다라고 대법관들이 의견을 내자 중앙정법에 끌려가서 맞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오역과 회한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서 사법부를 이 관청부자가 아니라 이 부부자를 썼습니다. 그거 아셔요? 그 다음에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한 사유 알고 계시죠? 왜 사퇴했습니까? 재산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9억 원 상당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조차도 부끄러워서 사퇴를 했어요. 또 김영철 전 대법관 사퇴한 거 알고 계시죠? 대법원장님. 87년에 노태우 정권에서 임명을 합니다. 전에 전두환 때 임명받은 대법원장을 다시 재임명하자 젊은 법관들이 일어나가지고 어찌 이런 분을 우리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느냐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영철 대법원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본인 부덕의 소치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했어요. 아십니까? 이렇게 전직 대법원장 3분이 이렇게 항거하면서 사법권의 독립,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 나서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판결을 했어요.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이걸 말이죠. 파견송해가지고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대법원 소속, 법원 소속 판사들 내부에서조차 이게 이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이런 비아냥을 듣습니다. 적어도요, 김덕주, 김영철, 이영섭 대법원장 시절은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이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차장님 이런 말씀 처음 들었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송구스럽지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이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말을 처음 들었냐 이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법관이 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판결. 그러면은 우리 김덕주, 김영철 그리고 이영섭 대법원장님은 뭡니까? 이분들은 적어도 국민들로부터 사법부 신뢰를 지켜서 이렇게 사직을 해가면서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스스로 알아서 나서서 자진해서 이렇게 사법부 신뢰를 다 깎아먹고 더군다나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물러나라고 이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말을 비아냥을 듣고도 내부 신뢰를 발언을 해놓고도 왜 사직을 하지 않습니까? 사법부 신뢰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국민들이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에게 법원에 국회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그거 3줄짜리 5줄짜리 간단한 불출석 사유 내고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한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장님, 국민들은 정말 대법원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부러질 것이고 대법원은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예. 아무리 대법관이고 판사들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다 잘했다고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말을 하면 말 좀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자, 버스를 탈 때나 아니면 기차, 지하철을 탈 때나 줄을 서면 새치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원 합의체 회부된 법안 안건이 재판할 건수가 120건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법을 새치기 해가지고 120 몇 번째 있는 거를 위로 올려가지고 새치기 해가지고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법 새치기 아니에요?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법사위에서도 이제 안건의 중요성,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도 여기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법원뿐 아니라 1심과 2심에서도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에 따라서 알겠어요. 순서를 좀 자, 달리. 그러면 633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왜 다른 거는 3개월을 얘기하면서 이건 30일, 36일 합니까?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3개월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그렇게 했나 보다 하죠. 계속 633 얘기하면서 본인 스스로, 대법원장 스스로 얘기했던 633도 안 지킨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거 쫙 뽑아 올려가지고 위로 딱 올려가지고 새치기 해가지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그러면 지금 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판사들이 여러 명이 지금 코트에 썼잖아요. 그러면 그 판사들이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까? 제가 같은 판사들이잖아요. 입장이라는 건 알겠는데, 행정처장에서 공공한 입장이라는 걸 알겠는데, 국민 상식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도. 그러면 국민 상식선에서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120 몇 번째 있는 법을 판결할 걸 끌어다가 90일도 안 지키고 3개월도 안 지키고 36일 만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비상식적, 몰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네, 말씀하십시오. 예, 뭐 다른 부분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33 이 부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저는 뭐 합의는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이른바 헌법 84조 해석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특정인이 당선되면은 그 후에는 이제 재판이 이제 중지된다는 것이 헌법 교과서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건 재판은 결국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전에 해야만 이제 판사가 재판을 기피하지 않는 셈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 것으로 저는 추측됩니다. 자, 그러면 실토하시네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구만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들려요, 지금. 본심을 지금 자백한 거예요. 본심을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는 뭐 전혀 그 내막이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낭중지추라고 이렇게 부지부식간에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송곳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곽기택 의원님. 곽기택 의원 질의하세요.